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충남 중국어 임용고시에 수석으로 한 번에 합격된 김지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충남교육청에 중국어 교사로 지원해서 초수지만 한 번에 합격해서 현재 5년 차가 된 중국어 교사 김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5년간 근무를 하시고 유학휴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학휴직으로 중국에 석사를 가신 걸로 아는데 네. 어디에 계신가요? 네, 현재 저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뜨고 있는데요. 상해에서 하동사범대학교라는 곳에서 국제 한어교육 전공으로 석사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기로는 봉쇄가 오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외부 상황을 봐서는 차차 하나씩 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기숙사에 있어서 거의 3달째 외부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제 또 아는 동생이기도 하고 그 앞전에 네, 힘씀을 들었기 때문에 웃음이 조금 났어요. 이참에 긴장을 좀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좀 그러면 갑자기 풀리네요. 오늘 이렇게 임용을 준비하시고 또 그런 전교사를 준비하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노하우를 나눠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각도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는 교직 이수를 하고 교생 실습에 갔을 때, 아, 나는 학교 선생님은 아니구나라는 걸 정하고 이제 강사로 이렇게 진로를 결정을 했는데 반대로 지혜 선생님께서는 왜 나는 학교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슬쌤 말씀대로 교생 실습이 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것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교생 실습을 하고 나는 학교 선생님은 아니야 라고 선택하는 친구도 있고 저처럼 난 학교 선생님이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시골에 남고로 교생 실습을 갔어요. 음. 그때 당시 또 어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아무래도 임용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교생을 갔다 와서 결정을 했고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고 임용을 네.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건가요? 임용은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했는데요. 사실 빨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임용고시를 응시하려면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사 자격증도 안 따놔서 음. 한국사 자격증이랑 임용고시랑 교생실습이랑 그다음에 졸업하려면 HSK 6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HSK 6급까지 모든 게 바쁘게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임용고시를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사는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3급 이상 있어야지 음.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유효 거구나. 기간은 5년까지예요. 또 5년 이내에 못 붙으면 다시 한국사도 준비하고 다시 임용도 봐야 그렇죠. 되고 많이 활동이졌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전공은 중국어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는 한자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국어로 선생님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까지 한번 쭉 들어보고 싶어요. 음, 저는 한문교육과로 입학을 했는데요. 사실 한문교육과 안에 중국어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문교육과 교수님들이 중국에서 많이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본인도 모르게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걸 보고 중국어 너무 멋있다 생각이 돼서 대학교 2학년 때 중어 중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중어 중문학과 안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중국어 교직 이수 자격증을 이수할 수가 있어요. 중국어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교원 자격증 2급 자격증이 나와요. 교원 자격증 2급은 흔히 중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도 되고 임용고시를 응시할 수 있다는 자격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중국어 교직 이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에 네네 네. 말씀. 아니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 임용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개를 음,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한문과 중국어를 놓고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작년 10년간, 최소 10년간의 임용고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여다보니 한문은 예를 들어 문제가 무엇을 구격하시오. 이렇게 한국어로 너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깔끔했어요. 음, 이거에 대한 중국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어가 그래도 범위라도 있네? 음. 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자랑 이런 중국어랑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주신다고 했었는데 공유 아, 네. 가능하실까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네. 중국어도 교원 자격증이 있고 한자도 교원 자격이 있는 상태로 졸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음. 우선 작년 한문 임용고시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은 추세가 그래도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음. 한문 플러스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가미가 되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밑에 내려다 좀 보시면 뭐 주석에 의거하여 서술하시오. 한문 임용고시의 문제는 단순히 중국어 고문, 번체자로 되어진 이 고문을 그냥 번역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주석까지 제가 이해를 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번체자를 번역하는 것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주석까지 내가 통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저는 한문 임용고시는 두려워서 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에 임용고시 TO라는 게 사전 발표가 돼요. 근데 한문은 전국에서 9명이었고요. 중국어는 2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음. 한문, 중국어 라이센스가 동시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음. 이제 중국어 임용고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2021년도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2년도, 즉 작년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는 중국어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그때 막 중국어 임용, 네, 네, 청원도 올리고 했었는데 별 맞아요. 효과가 없었나 봐요. 네, 국민청원 열심히 홍보하고 그랬는데 별 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어 임용고시 문제를 보시면 중국어 임용고시 특징은 중국어로 되어진 문제에 중국어로 서술형이에요. 임용고시는 전부 다 서술형이거든요. 중국어로 써야 돼요. 대신에 저는 한문보다 그래도 뭔가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음. 쩐더마 이게 중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수학습 내용이냐. 그러면 뭐 방원이라던가 취런이라던가 이런 걸 쓸 수라도 있잖아요. 뭐 음. 뜬다시나 이런 거는 깐탄 이렇게 쓸 수라도 있으니까 그 중국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이상입니다. 보면 시작하실 때도 왜 학교 교사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래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가 그 범위를 딱 해결하면 취업이라는 내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임용고시를 도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섯에서.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한자를 선택하실 때도 보면 야, 그래. 중국어는 그래도 내가 딱 답이라는 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지혜 선생님처럼 뭔가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소화하고
그것에서 딱 뭔가 보장이 되고 답이 나온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용고시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육 실습하면서 네네. 덧붙이자면 어린 나이잖아요. 네. 24 정도 음. 될 거예요. 근데도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선생님 해주시면서 존중해 주잖아요. 네. 저희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나이가 어릴 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교직사회는 기타 회사에 비해서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상호 존중적이다. 이 음. 점도 메리트가 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뒤에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먼저 네, 좀 뭐 물어보자면 이렇게 네, 선생님 간에는 상호 존중이 있고 교사실의 분위기가 좋다면 네. 학생들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만났을 때 어땠나요? 어렵지 않았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유학을 선택했던 것도 맞아요. 이게 어린 나이에 임용이 합격돼서 기쁘고 크나큰 인생의 행운이지만 아무래도 노련미라던가 여유 이런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 고생스러운 경험 쌓아서 좀 더 내공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결국에는 훈훈하게 포장은 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 힘들었고 부족했고 굉장히 네, 좌충우돌 네. 정말. 그래서 지금 내공을 쌓는 중이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중국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뭐 중국어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잘해야 되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단 학급 경영이 메인인 것 같아요. 학급 음. 경영, 아이들 컨트롤, 뭐 그다음에 갈등 사례 해결, 약간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생 실습을 갔을 때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네, 메인 과목이 아닌 느낌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메인 과목 선생님이 아니면서 내가 이런 학급을 운영하고 친구들을 관리해 줘야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이제 학원 강사로 빠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 학교 생활을 하실 때 메인 과목과 이렇게 조금은 기타 과목으로 분류되는 이런 과목들 간에 뭔가 차이점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확실히 있죠. 음.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국영수 과목은 내가 굳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렇게 저처럼 필사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음. 하지만 저 같은 그 뭐 중국어, 뭐 일본어, 제2외국어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동기 유발, 학습 참여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과자 항상 들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재밌게 내 수업에서만큼이라도 좀 애들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중국어, 일본어 이런 제2외국어 과목을 너무 즐겨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나 그냥 중국어, 일본어만 듣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음.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안 주는 과목이라서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막 집중을 스스로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친구들이 약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 요렇게 그렇죠.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린이 중국어를 하고 있을 네, 때 제일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그런 동기유발 이런 몰입과 안에서 그 고등학교에 계신 그 선생님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의 노하우를 하나 전달해 주신다면 뭐 나중에 시강에서 또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생각해도 잘 먹혔다 하는 친구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요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제일 이게 잘 효과가 좋더라 했던. 일단 수업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네. 중국어의 경우 그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중국어 숫자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369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 전체 학생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기회를 줘서 너네 20번 안에 369 전체 반 학생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면 선생님 아이스크림 쏜다. 그럼 음. 애들이 막 경쟁이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이기고 자기들이 싶은 거죠. 성공한 네. 거 이걸. 그리고 살짝 푸시를 넣어주자면 다른 반은 13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약간 자극까지 그렇게 네, 그 주시는구나. 자극을 주면 정말 재밌어요. 그럴 때는. 들어보니 네. 이거는 좀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게 동기 유발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사춘기이잖아요. 좀 지난 네. 친구들도 있을 거고 딱 고 사춘기에 걸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되게 난감했던 점이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굉장히 고등학생 하면 막 정말 엄청난 일이 학교 폭력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많이 해결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라고 교육학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바보 피아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연령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애들 고민이 좀 더 음. 어른들이 할 만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의 경우는 좀 더 지능적이에요. 그냥 치고 받고 때리고가 아니라 카톡,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더 해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장점인 거는 친구들이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겪고 오는 추세라 좀 고등학교 그렇죠. 선생님들도 네. 좀 오히려 괜찮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중2병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서 놀려요. 쟤 어, 이제 왔다, 중2병.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의 걱정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더 하면서 많이 하시죠.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과정, 선생님이 아까 3학년 때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대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선생님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고 어떤 마음이 있었고 거기서 일일 계획은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바로 공유를 할까요? 네. 네. 선생님 톤 따라서 이제 가게 되나요? 제가 요즘 어린이를 많이 하다 보니 너무 좋아요, 저는. 자, 그,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월간 중국어 전공 공부를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괄호 속에 교육학 1호 전공 63.67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어 임용고시는 크게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1차는 필기시험이고 2차는 실기예요. 하지만 2차보다는 1차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1차에서는 교육학이 20%, 전공이 80%예요. 그래서 저는 점수가 교육학은 20점 만점 중에 15점을 받았고요. 전공 점수는 80점 만점 중에 63.67입니다. 초수지만 1차 전공 점수가 많이 높아서 교육학은 평균이었고요.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를 잘 본 학생분들에게 뭐 특혜나 아니면 뭐 먼저 뭘 고르게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가산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 2차 점수로 임용고시의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1차 점수의 간격이 커트라인보다 많이 높으면 아무래도 2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음. 합격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 네,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군요. 어쨌든 1차를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은 상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점수를 위해 공부를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는 초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음. 그치만 많은 분들이 임용고시는 그 본인의 학이 따라서 달려 있다 이런 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웬만하면 저는 내가 주어진 공부 기간은 1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음. 마인드로 최소 7회독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 7회독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 최소 10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걸 1회독이라 하고요. 처음에 1회독 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어, 근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5일 만에 1호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서적 10권을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봤다면 나중에는 시험 직전에는 5일, 음. 일주일에 이 10권의 서적을 한 번 싹 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생긴 거죠. 오. 그러면 앞부분에 네. 인강은 몰아듣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네. 인강은 어떤 걸 보게 되는 건가요? 이제 중국어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노량진 학원에 크게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 이 이름을 말해도 되나? 아무튼 아니, 세 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고르셔서 본인과 스타일과 맞는 강의를 하나 고르셔서 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강을 한 달 안에 몰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인강의 그 코스가 이렇게 네. 1년짜리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원래는 이렇게 1년 단위로 인강을 쭉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저는 인강과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매주 과제를 내주는데 그 매주 과제를 하다 보면 내가 과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네? 라는 음, 의문점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1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 1시간 배운 분량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뭘 공부하는지는 인강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 혼자 독학을 해보자 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년 정도 6월까지는 인강을 들어보시고 나랑 안 네? 맞는다 판단을 한 순간부터 이제 스스로 공부를 자기 주도를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네. 또 다음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음, 여기 제가 그 위기가 보면 다 불안과 관련돼 있어요. 음. 그래서 취준을 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불안은 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그냥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사람들이 많이 좌절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 이거 모르는구나. 그럼 나 음. 지금 공부해서 알면 되네. 나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틀려놔서 다행이다. 그럼 시험에 이거 나왔을 때 나 이거 맞출 수 있는 거네? 이런 음. 식으로 좀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네. 힘든 시간, 저기 적혀 있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눈물 흘리면서 공부했어요, 언니라고 했던 게 전 되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간의 노하우라면, 아, 시험 전에 내가 틀렸으니까, 그냥, 난 가서 맞출 수 있다. 오히려 심플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이거 지금 여기서 틀렸으니까 시험 나와서 이거 나오면 나 맞추겠네. 네. 음, 계속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어요. 네. 음. 전략도 있습니다. 전략은요? 일단은 제가 진짜 강추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그 한마음 교사대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음,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다음 카페인데요. 거기서 짝 스터디 할 선생님을 구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네. 괜찮아요? 짝 요즘 신세대는 이러고 좀 구세대는 이렇게 전화 받는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요즘 아기들은 핸드폰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짝스터디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해서 그 선생님과 밤마다 오늘 뭘 공부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헛공부를 하면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면 그날 그날의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아, 오늘 이거 이따 언니 쌤한테 설명해 줘야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진짜 좋은 전략은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인데요. 내가 기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임용고시 기출 문제 10년치를 분석을 끝냈고 내가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내가 직접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험 문제를 만들 때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몇 문제 나중에는 만들 때요? 네? 몇 문제 만들 때 4시간 한 걸려요?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만드는데 근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시간 걸렸는데 점차 이제 보다 보니까 내가 수험자의 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 낼만한데?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전공 A, B 시험 중에서 전공 B 중에서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것도 높은 점수로. 그래서 나랑 이 출제자랑 통했다. 이런 기쁨을 느끼며 시험 응시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즐겼어요. 네. 시험 보는 도중에. 그때 이렇게 정리해 두었던 그런 시험 출제 이런 자료들도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후배들이나 친구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에게도 하나. 네, 네. 네. 당- 자, 그리고 일과 하루의 루틴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의 루틴은 제가 출석 스터디라는 걸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도서관에 모여서 그 이렇게 기본 일상생활 습관을 다잡고자 출석 스터디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확실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빡세게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푹 쉬었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대신에 일요일 밤에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일주일에 뭘 해야겠다. 네. 끝인가요? 대신에 제가 스탑워치를 켜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핸드폰은 사물함에 두고 공부했어요. 사전도 전자사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스탑워치 할 때 화장실 가는 시간이랑 멍 때리는 시간은 다 뺐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다 빼고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은 꾸준히 했어요.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어, 진짜 다시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너무 감탄스러워. 감탄이 막 나와요. 어려서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상을 보내셨네요. 1년을. 그런 네, 1년을.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 석사 갈까? 라는 생각으로 이슬쌤한테 전화해서 나 너무 불안하다. 나 예방장치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공부하고 싶다. 그랬을 때 슬쌤이 아니다. 배수지진 쳐라. 그래서 오히려 슬쌤이 더 저를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 과목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살짝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중국어는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큰 메리트예요. 과목이 음. 정해져 있고 범위가 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책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 수를 크게 나눠보자면 어법, 어학개론, 교과교육학, 고대문학사, 현대문학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중국어 임용은 나눠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용하는 책들은 저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중국어 임용생들은 한 번씩 다 이 책으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저의 그 차별점은 저는 예를 들어 현대한어 이 현대한어의 그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을 2권을 샀어요. 하나는 그냥 인강 선생님과 미추 치면서 생각 없이 봤던 거고 다른 하나의 책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외워질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 좀 네, 네. 아이고. 블러 켜는 그냥 뭐 말로 해드리자면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다 여기에다 붙여서 기출문제 함께 외웠어요. 그리고 이 책과 기출문제 사용되는 어휘와 기출문제 인용된 문구까지 저는 같이 외웠어요. 그래서 한 권을 공부하더라도 외울 정도로 제대로 공부해라. 이게 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책들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백지 쓰기라고 하죠. 흰 A4 용지를 항상 가져다 놓고 예를 들어 고대 문학사 이렇게 해서 항상 마인드맵으로 내가 그 슈로랑 그거 뭐라 하죠? 인출과 인풋 인풋과 아웃 아웃풋. 네, 인풋과 아웃풋이 항상 습관화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저 자신을. 네. 그러면 공부법을 좀 정리하면 책 한 네. 권을 가지고 선생님이랑도 수강을 하면 인강으로 공부를 하지만 스스로 그 책을 다시 한번 분석할 때 그 인용구라든지 출제 어휘 같은 것들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서 외웠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더 내가 얼만큼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하면서 이제 했던 공부 루틴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출 문제는 이 모든 책들을 뛰어넘습니다.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같은 기출되면 기출 문제 안 나오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출제자가 문제 내는 스타일과 출제자가 좋아하는 그 문제 유형들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항상 힘들지만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문학사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문학사 정리는 네. 언제 했냐면 밤 10시쯤 되면 어깨가 아파서 공부를 못 해요. 그렇지만 10시에 가서 자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엑셀을 켜서 고대문학, 현대문학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짝 스터디 하는 언니쌤이랑 중국 현대문학사를 여기 보이시나요? 소설, 시, 산문, 희곡, 문학, 논쟁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오늘은 뭐 루쉰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이래서 뭐 광인일기, 악규정전 실제로 기출이 다 되어 있죠. 10년도랑 4년도의 기출, 13년도, 10년도 기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여기 보시면 3번이나 기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기출됐던 거는 반드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힘들 때, 도저히 공부를 할 정신과 체력이 없을 때 정리라도 해라. 이걸 보여주고자 공유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이 자료가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 DM을 주시면 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보내주신다고. 구독자분들께는 다 우리 저와 중국어 같은 이슬 정의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인스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자료 요청 주세요. 네. 야, 정말 이렇게 정리를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대로 자기가 아까워서 정리를 하는 정도의 열정을 가져야 초수에 합격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나를 막 잘 다져가면서 멘탈 관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붙으셨는데 이제 시험을 붙고 나면 면접, 시강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내가 합격했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 발표 후에 2주 후에 수업 실험과 전공 인적성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중국어 한문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2주 만에 준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필기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필기 시험 종료하자마자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으로 가서 2차 준비를 합니다. 물론 유경험자들은
노량진 안 가고 스터디 인터넷에서 빠르게 구해서 서로 수업 시간 하루에 단원 하나씩 선택해서 서로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초수여서 2차 같은 경우는 노량진으로 바로 가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노량진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나요? 노량진에서는 그 슬쌤이 하고 계시는 강사 컨설팅 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내가 수업 지도안을 짜보고 그 수업 지도안을 토대로 수업 시간을 해보고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반복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스터디 구성원들과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교사학습 설계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강사 양성 과정을 하는 네, 거라고 보면 되고, 그게 네, 맞습니다. 일대일이 아니라 이렇게 몇 명의 그룹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건가요? 네, 1대1보다는 확실히, 네, 그 스터디 구성원들과, 저 사람은 이걸 저렇게 강의한다고? 이렇게 음, 서로의 그 교수학습을 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량진의 이런 과정은 한 달? 두 달? 네, 2주 과정인가요? 그러면 그 1달 기간, 또는 2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이런 과정 2주 한 달에 얼마가 들죠? 제가 사실 그 5년 전이라서 맞아요. 안 맞아요. 됩니다. 네. 시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수업 시연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면접이 먼저인가요? 이런. 면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음. 교육청마다 또 시사점이 달라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수업 나눔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요. 네. 10명이서 수업에 대한 사후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누가 말 계속 혼자 하네? 또는 와, 저 사람은 유재석처럼 음. 진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네?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네? 이런 걸 평가하는 그 제도가 실기가 있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교육청에 응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네. 진행이 됐었는지 들려주세요. 네,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일단 첫째 날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첫째 날은 교직 인접석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했고요. 그 다음 날 수업 실현을 하는데 수업 실현 전에 수업 지도안을 미리 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수업 지도안을 짜봐라 이렇게 시간을 주고 그 수업 지도안을 토대로 수업 실현 20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지도안의 경우 어떤 교육청은 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수업 지도안을 짜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단원을 주고 현장에서 짜고 시연을 하게 이렇게 정말 네, 즉석으로. 맞아요. 즉석. 그런 것도 있군요. 정말 중국어 강사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해강 면접 자리에 가면 직접 주는 분도 계시고 미리 해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내가 그 수업을 얼만큼 잘 나눠서 도입부터 잘 진행하는지 보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고 그걸 네. 즉석에서 준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2차에서는 중국어 강사를 하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딱 프로페셔널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초수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인의 경험이 임용고시에서 어떻게든 쓰여요. 그럼요. 네. 그러면 시강을 할 때, 조금 난감했던 거, 좀 힘들었던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시강을 할 때 난감했던 것은 일단 너무 떨렸어요. 음, 5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리고 5분 옆에 조교 선생님이 전자시계로 20분을 탁 시작을 하면 20분, 19분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고 나는 그 상황에서 어, 학생이 있는 척, 내 수업이 즐거운 척, 이렇게 연기 아닌 연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감을 딛고 수업을 펼쳐야 했다는 게 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만족하는 시연이 됐나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시험을 볼 때 나왔던 주제는 인물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국적 묻고 답하기, 나이 묻고 답하기, 사람 묘사 요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업 실험에서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어, 니시쉐 이런 노래를 네, 인용을 해서 사람의 그 특성을 맞춰보자 음. 이런 메타로 네,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결국엔 저도 강사 양성으로 이제 네. 면접이나 시강을 앞둔 분들을 코칭을 하지만 선생님 거기서 좋은 피드백이 왔어요라고 할 때 그런 팁을 보면 포인트를 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어법을 잘 가리키고 이게 아니라 그 면접관을 내가 진짜 이렇게 휘두르고 정말 수업을 잘 진행하는 것 같고 나 지금 긴장 안 한 것처럼 연기하고 이런 노래를 하는 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그 쓸쌤이 말했던 건데 진짜 면접관들을 확 휘어잡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음,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쓸쌤과 같은 강사 코칭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은 결국 그렇게 면접의 시연을 노래를 하면서까지 잘 네, 마무리하셨고 결실에 보였겠죠? 그럼요. 그거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노래. 결실에 보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아, 질문은 생각보다 음. 그 디테일했어요. 정말 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먼저 종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딱 펼치면 거기 안에 질문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 1분을 주고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질문에 기억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사가 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자기 수업은 너무 잘한다. 그 수업 운용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회식도 참여 안 해. 그 다음에 그 체육대회 행사에도 참여 안 해. 계속 아픈 척을 하고 모든 그 학교 안에 이루어지는 사교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체육이 아니라 이 교사를 부장으로 승진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이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상황을 설정하고 저희 오. 생각을 묻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그 연습하기로 일단 내가 교장이면 당신의 그 수업 운영 능력은 칭찬한다. 근데 이런 부장 제한이 있는데 당신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먼저 그 교사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그 교사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흔쾌히 지지해주면서 다만 부장으로서 교직원 간의 친목 도모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니 이런 점을 신경 써 달라. 이렇게 하고 그 부장이 거절하면 아, 그럼 이 점은 당신에게 안 맞는군요 하고 다른 직책을 음. 같이 생각해 본다.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되게 현명한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대답하면 다행이다라고 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군요. 또 네, 비슷한 굉장히 게 있을까요? 디테일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또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면요? 어, 기억나는 질문은 이거 말고는 없네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군요. 네,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처음부터 나 임용은 내 길이의 학교 교사는 아니다라고 접은 후로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에게도 너무 신기하고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그걸 이겨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도 제 주변에 5년 차 선생님이면 그래도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어떤 루틴으로 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자료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신 부분들도 큰 도움이 돼서 이제 이 영상을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혹은 준비하려고 해볼까? 뭐 교직개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혜 선생님이 보여주신 선생님이 준비할 때 정리했던 자료들은 이제 인스타로 DM을 주시면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오늘 정말 선생님의 경험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았어요. 네. 자, 다음에 또 한 10년 차쯤 되면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베테랑 교사가 된 선생님을 한 번 더 인터뷰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중국 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서 뵙는 걸로 해요. 再见。 네, 再见.